가을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손님 하나 없는 오후, 카페 안은 텅 빈 의자들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정은 커피잔을 닦으며 무의미한 동작을 반복했다. 그 잔은 몇 번이나 닦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고요 속에 스며드는 외로움이 더욱 커질 테니까. 그 순간 낯선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들어왔다. 빗물에 젖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사내. 손에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민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요동쳤다. 이 빗속에 왜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든 남자가 내 카페에 들어온 걸까? 평범한 오후의 정적을 깨뜨린 이 낯선 이방인. 그의 손끝에서 빛난 건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민정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사내의 카메라는 그녀를 향해 있었다. 순간 오래된 불안이 되살아났다. 왜 나를 찍은 거지? 이 사람은 누구지?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어둠은 빠르게 골목을 삼켜 들어왔다. 그리고 민정의 하루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게 된다. 하석이라 불리는 이 남자는 단순한 우연으로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카메라에는 이미 여러 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모두 같은 패턴의 여성들이었다. 혼자 카페를 운영하는 외로운 여성들. 그들은 모두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불안과 경계심이 묻어나는 그런 눈빛을 말이다. 민정은 커피를 내리면서도 그 남자의 시선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는 이 동네에서는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문을 잠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이미 그 남자는 안에 있었다. 하석은 천천히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민정을 관찰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 매 순간의 표정 변화까지 그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취미이자 동시에 그의 일이었다. 외로운 여성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것.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그들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 비는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민정은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평소보다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여유로운 모습으로 말이다. 그때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하지만 전화를 받기 전에 하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민정 씨 맞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왠지 소름 끼쳤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미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석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들어 민정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민정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민정은 거친 숨을 고르며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았다. 낯선 이의 셔터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곧 그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차분해졌다. 그의 표정에는 기묘한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위협이라기보다 오히려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죄송합니다. 습관 같은 거라. 눈앞의 순간을 놓치기 싫어서요.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다만 이런 비 오는 날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분은 처음이라서요. 그녀는 손끝으로 젖은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아까 문이 덜 닫혔을 때 느꼈던 불안이 떠올랐지만 이 낯선 남자의 사과는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누군가의 다정함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순간 카페 안은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빛을 찾았다. 민정은 본능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봤다. 또 전기가 문제인가? 이 낡은 건물은 언제든 무너져 내릴 것만 같다. 그때 하석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이 카페 참 따뜻하네요. 빛이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공간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석이 차분히 말했다. 민정은 눈을 크게 떴다. 지금껏 불안과 낡음으로만 느껴온 공간을 따뜻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오래된 건물과 낡은 전구마저도 하나의 풍경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민정을 어딘가 모르게 안심시켰다. 사진작가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풍경과 사람을 찍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질 때 그 순간이 가장 진실해 보여서요. 민정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빛과 그림자라니. 지금의 그녀 인생을 그대로 말해주는 단어 같았다. 남편 동수의 냉혹한 그림자 아래 갇혀 살아온 세월. 그 속에서 간혹 반짝이던 빛의 순간들. 그러나 누구도 그걸 알아봐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낯선 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듯 말했다. 하석은 의도적으로 테이블 위 찻잔을 찍었다. 이 찻잔, 오래된 흔적이 참 예쁘네요. 금이 살짝 가 있지만 그게 오히려 이야기를 만들어주죠. 민정은 무심코 손가락으로 찻잔 금을 따라 쓸었다. 남편은 늘 버리라 했던 그 찻잔. 하지만 그녀는 버리지 않았다. 이 사소한 금이 언젠가 자신을 증명해 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 그 금을 이야기라고 불러주었다. 민정은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불청객이 아닌 오래 기다려온 손님 같았다. 낡은 카페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대화는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순간의 작은 안도감이 곧 더 큰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하석은 커피를 마시며 민정을 관찰했다. 그녀의 모든 제스처, 말투, 심지어 불안해할 때의 손동작까지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이 카페를 찾아왔었다. 민정의 일상을 파악하고 그녀가 가장 무력할 때를 기다렸던 것이다. 혼자 카페를 운영하시는 건 쉽지 않으시겠어요. 하석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민정은 잠시 주저했다. 네.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가족들은 도와주지 않나요? 하석의 질문은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파고들었다. 민정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남편이 있긴 하지만
바쁜 사람이라서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하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외로운 여자, 무관심한 남편, 그리고 도망칠 곳 없는 현실. 그가 찾던 완벽한 조건이었다.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기만 하면 되었다. 비는 그치고 있었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늦은 오후 카페의 불빛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조금 전과 달리 차분했다. 낯선 손님 하석은 의자에 앉아 젖은 트렌치 코트를 벗으며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잔잔한 정적이 민정의 불안을 덮어주고 있었다. 사진을 오래 찍으셨나 봐요. 민정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하석은 잔잔히 웃으며 답했다. 네. 20년쯤 됐습니다. 한때는 신문사 기자였죠. 사건과 사람들 사이에서 셔터를 눌렀는데 이제는 조용히 세상의 틈을 찍고 있습니다. 민정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친 자리에는 젖은 골목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세상의 틈이라.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울렸다. 자신 역시 오랫동안 틈새에 끼어 살아온 것 같았다. 남편의 무심함과 체면 속에 가려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다. 지금 또 찍으신 거예요. 민정이 놀라며 물었다. 하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창밖 골목에 비친 불빛이 너무 예뻐서요. 그런데 사실은 사장님도 함께 찍혔습니다. 모르게요. 민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누군가의 사진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세상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찍힌다는 게 꼭 싫지만은 않네요. 누군가에게 존재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민정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하석은 잠시 민정을 바라보다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시선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오직 진심 어린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민정은 오래된 찻잔의 금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그것이 마치 그녀 자신처럼 느껴졌다. 금이 간 채로도 누군가에게 아름답다고 불린 순간, 그 순간이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빛처럼 스며들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민정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손님이 아니라 바람뿐이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길함과 안도감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리고 문틈에 걸린 낡은 열쇠가 삐걱이며 떨어졌다. 민정은 그것을 집어들며 생각했다. 언젠가 이 열쇠가 나를 가두는 족쇄가 될지도 모른다. 혹시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하석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민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15년쯤 됐어요. 행복하세요? 하석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민정은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남편분은 사장님을 이해해 주시나요? 이해. 민정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어요. 그냥 간섭받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하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원하던 답이었다.
외로움에 지친 여자,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포기한 여자. 이런 여자들이 가장 쉽게 넘어간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저도 혼자 살아서 외로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하석이 공감하는 듯 말했다. 민정은 고개를 들었다. 혼자 사시는군요. 네. 가족이 있었지만 떠났어요. 제가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하석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 있었다. 물론 연기였지만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네요. 보통은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어서. 민정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석이 의도했던 바였다. 사장님, 혹시 내일도 카페 여시나요? 다시 오고 싶어서요. 하석이 부드럽게 물었다. 민정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다림이라는 감정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네. 매일 여는데요.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하석은 일어나며 트렌치 코트를 입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민정은 그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물론 그것이 계산된 연기라는 사실은 알 리 없었다. 카페의 불빛이 다시 한번 깜빡이더니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민정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떨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카페를 닫을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민정은 불을 끄지 못했다. 낯선 손님 하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짧고 묵직한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텅 비어 있던 하루에 예상치 못한 색이 번져가고 있었다. 오늘은 이상하네요. 하루가 달리 느껴져서요. 민정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하석은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빛 때문일 겁니다. 같은 장소라도 빛이 어떻게 스며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 보이니까요. 민정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늘 무겁고 어두웠던 카페가 오늘은 왜인지 따뜻하게 보였다. 마치 빛이 아닌 누군가의 시선이 공간을 바꾸는 듯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다. 이번엔 민정이 놀라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또 찍으셨어요? 민정이 살짝 웃으며 물었다. 네. 방금 표정이 참 좋았습니다. 그 미소는 그냥 지나치기엔 아까웠어요. 하석이 말했다. 민정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누구도 자신의 미소를 특별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 남편 동수는 늘 바쁘다, 피곤하다, 체면이 중요하다며 그녀의 웃음을 무시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이는 그녀의 웃음을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는 웃는 게 어색해요. 살면서 잘 웃을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웃음이란 꼭 행복할 때만 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이죠. 그걸 남기고 싶었어요. 하석이 답했다. 그의 말은 민정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 단순한 말이 지금껏 그녀가 잃고 산 전부였다.
남편 곁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세월 동안 그녀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잊고 있었다. 카페 천장 조명이 다시 깜빡였다. 이번엔 더 오래 어둠이 잠시 카페를 덮었다. 짧은 어둠 속에서 민정은 생각했다. 만약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난 오늘도 그저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였겠지. 어둠이 걷히자 다시금 빛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하석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민정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오랫동안 잊었던 감정의 씨앗이었다. 고마워요. 오늘 제 하루를 바꿔주셔서. 민정이 작게 말했다. 하석은 진지하게 답했다. 아닙니다. 전 그냥 눈앞에 진실을 찍었을 뿐입니다. 그 진실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민정은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겼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따스함이 피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 동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의 차가운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삶을 덮고 있었으니까. 늦었네요. 집에 가셔야 할 텐데. 민정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오랜만에 이런 대화를 해봐서 하석이 일어서며 말했다. 저도예요.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석은 트렌치 코트를 집어들며 물었다.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내일도 와도 될까요? 민정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오늘처럼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네, 오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하석은 문을 열며 뒤돌아봤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정은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감정을 느낀 지가 언제였을까? 결혼 전 연애할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다. 카페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민정은 생각했다. 내일 그가 정말 올까? 혹시 오늘 하루만의 우연한 만남이었을까?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생각하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 민정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다.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를수록 그 따뜻함은 점점 식어갔다. 남편이 깨어 있다면 또 잔소리를 들어야 할 테니까. 열쇠를 돌리며 민정은 한숨을 쉬었다. 짧은 행복도 이제 끝이었다. 하지만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사실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민정의 온몸이 다시 얼어붙었다. 카페에서의 따뜻했던 공기, 낯선 위로의 말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카페 문 닫는 시간이 몇 시인데 또 질질 끌었어? 남편 동수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손님이 늦게까지 계셔서요. 다 정리하고 오느라. 손님, 참 열정적이네. 나 같으면 벌써 접고 쉬었겠다. 동수가 비웃듯 말했다. 민정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하는 순간 더 큰 폭풍이 몰아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동수는 늘 그랬다. 그녀의 일에 관심은 없었고 다만 시비를 걸기 위한 말만 뱉어냈다.
근데 오늘따라 내 표정이 밝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 동수가 차갑게 물었다. 민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목소리 속엔 의심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카페에서의 웃음이 떠올라 얼굴이 굳어졌다. 그냥 손님이랑 잠깐 얘기했어요. 별건 아니에요. 민정이 억지 미소로 말했다. 손님, 남자냐 여자냐? 동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민정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밝히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동수의 눈빛은 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남자 손님이에요. 그냥 사진 찍는 분 같았어요. 민정이 작게 말했다. 의자를 밀치는 소리와 함께 동수가 벌떡 일어섰다. 남자? 새벽까지 카페에서 남자랑 같이 있었다고? 동수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동수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터져나왔다. 민정은 숨을 삼켰다. 순간 떠올랐다. 만약 오늘의 웃음을 그가 알게 된다면, 내 웃음을 찍은 그 사진까지 알게 된다면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울렸다. 민정아, 너 내 체면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남들 앞에서 우스워지고 싶어? 동수가 냉혹하게 말했다.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늘 체면 그가 지켜온 것은 가정이 아니라 체면뿐이었다. 그리고 그 체면의 무게에 눌려 그녀는 수십 년을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정이 가방 속 휴대폰을 꺼내자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오늘 웃는 모습 감사합니다라는 하석의 메시지였다. 민정은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본 동수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집안 공기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해졌다. 이게 뭐야? 동수가 휴대폰을 빼앗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웃는 모습. 감사하다고? 동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너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진 작가분이 사진작가? 너를 찍었다는 거야? 동수가 휴대폰을 던지며 소리쳤다. 미쳤어? 남편도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사진 찍히고 메시지까지 받고?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아니,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까지 더럽혀지는 것 같았다. 당장 그 남자 번호 차단해. 그리고 앞으로 카페에 오면 쫓아내. 동수가 명령조로 말했다. 왜요? 손님인데. 손님, 너를 꼬시려는 남자잖아. 내가 그렇게 철없어? 동수가 비웃었다. 아니면 정말 좋은 거야? 남편 놔두고 딴 남자가?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대화 좀 나눴을 뿐이에요. 대화? 새벽까지? 동수가 코웃음을 쳤다. 민정아,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순진한 척해? 남자가 여자한테 그런 메시지 보내는 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 민정은 입을 다물었다. 동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행복했다. 그 행복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민정은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손끝이 베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마음의 상처는 이미 오래전부터 더 깊게 패여 있었으니까.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하석의 메시지였다. 혹시 다치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어둠 속에 스며든 작은 빛 같았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민정이 속삭이듯 혼잣말했다. 그 단순한 깨달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동수와 함께한 세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괜찮냐는 말, 당신을 걱정한다는 말. 카페에서의 웃음이 떠올랐다. 그 순간을 남긴 사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녀가 존재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의 표식이었다. 나도 내 하루를 바꿀 수 있을까? 민정이 결심 어린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창문을 천천히 열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들어왔다. 창문 너머로 새벽의 빛이 스며들었다. 동수의 방에서 들려오는 거친 콧꼬리 소리와는 달리 바깥 공기는 투명하고 맑았다. 민정은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 공기 속엔 억눌리지 않은 자유가 담겨 있었다. 민정은 망설이다가 하석에게 답장을 보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늘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민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민정은 깨달았다. 아무리 거대한 그림자도 작은 빛 하나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을 붙잡는 순간 숨은 문 하나가 열리는 법이라는 것을. 새벽이 되자 민정은 잠들지 못한 채 부엌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 끝에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었다. 하석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다.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동수는 한 번도 그녀가 다쳤는지 걱정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다. 내일 카페에 정말 올까? 민정은 혼자 생각했다. 동수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손님을 쫓아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니, 쫓아내고 싶지도 않았다. 하석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민정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그의 사진에 대한 이야기빛과 그림자에 대한 철학은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나도 빛을 찾을 수 있을까?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하늘이 점차 밝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어제와는 다를 것 같았다. 동수의 콧꼬리 소리가 멈췄다. 곧 일어날 시간이었다. 민정은 서둘러 부엌을 정리하고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오늘도 살아내자고. 그리고 작은 희망이라도 놓치지 말자고. 세수를 하며 민정은 어제의 웃음을 떠올렸다. 하석이 말한 대로 그 웃음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증거를 기록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비록 남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옷을 갈아입으며 민정은 결심했다. 오늘도 카페를 열 것이다. 그리고 하석이 온다면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다. 동수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다. 나가기 전 민정은 하석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더 보냈다. 오늘도 카페 엽니다. 언제든 오세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다. 밤새 뒤척인 민정은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카페 문을 열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결심이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두 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 동수의 그림자 아래서 평생을 더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낯선 빛을 따라가 볼 것인가. 발걸음 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다시 열리고 하석이 들어왔다. 일찍 나오셨네요. 괜찮으세요? 하석이 따뜻하게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오늘따라 카페가 더 필요했어요. 민정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다. 민정은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그 속엔 수많은 망설임이 숨어 있었다. 하석은 그 눈빛을 읽은 듯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그녀 앞에 앉았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다. 이번엔 민정이 놀라지 않았다. 또 찍으셨어요? 민정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네. 오늘은 표정이 더 복잡하네요. 웃음과 슬픔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하석이 차분히 말했다. 그 말에 민정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내면을 꿰뚫는 듯했다. 동수와는 달리 체면이나 조건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민정을 보고 있었다. 커피를 컵에 따르며 민정이 천천히 물었다. 만약 제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그게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카페의 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다. 이기적이라뇨. 오히려 늦게라도 자기 길을 찾는 게 더 용기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석은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찍은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민정은 흐릿한 조명 아래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히 살아 있었다. 보세요. 당신은 이미 선택하고 있어요. 이 표정은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는 사람의 표정입니다. 하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정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결국 선택은 남편이나 세상이 아닌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엔 수십 년간 쌓여온 두려움이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민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15년이 길다면 길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그만큼 깁니다. 하석이 말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맞았다. 지금 40대 중반인 자신에게도 아직 절반의 인생이 남아 있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하나요? 하석이 물었다. 민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삶.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요. 그럼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하지만 혼자는 무서워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정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말로 그런 삶이 가능할까? 동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다. 그때 카페 문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정아, 여기 있었군. 동수의 목소리였다. 카페 문이 벌컥 열렸다. 순간 카페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빛과 그림자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동수는 화난 표정으로 들어와 하석을 째려봤다. 당신이 그 사진작가군요. 하석은 침착하게 일어서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하석입니다. 안녕하긴 개뿔. 남의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동수가 소리쳤다. 그냥 대화를 나눴을 뿐입니다. 하석이 차분히 답했다. 대화? 새벽까지 남의 아내랑 대화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민정은 두 남자 사이에서 말을 잃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여보, 집에 가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에? 지금 이 상황에서? 동수가 비웃었다. 당신이 뭘 했는지 제대로 해명부터 하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남편도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사진 찍히고 메시지까지 주고받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하석이 끼어들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건전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오해하실 만한 일은 없었어요. 오해? 동수가 코웃음 쳤다. 당신이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민정의 심장은 두 길 사이에 놓였다. 동수의 분노와 하석의 차분함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카페 문이 거칠게 닫히며 동수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숨결은 거칠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새벽마다 남자랑! 동수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민정은 움찔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세웠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동수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어젯밤의 메시지, 사진 속 자신, 그리고 하석의 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동수 씨,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난 나답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민정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동수가 격앙되어 말하려는 순간 하석이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그만하시죠. 지금 필요한 건 소리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듣는 겁니다. 하석이 침착하게 말했다. 순간 민정의 시선은 하석에게 향했다. 그는 싸우려는 게 아니라 민정을 지켜주려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서 민정은 용기를 얻었다. 동수 씨, 당신이 지켜온 건 가정이 아니라 체면이었어요. 난 이제 그림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민정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그 말은 민정 자신조차 믿기 어려울 만큼 담대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전보다 더 힘차게 뛰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군. 동수가 분노와 당혹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동수는 의자를 밀치며 카페를 나가면서 문을 세게 닫았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다. 민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자 카페 안엔 맑은 공기만이 남았다. 드디어 웃으셨네요. 하석이 잔잔하게 말했다. 민정은 무심코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억지나 위장이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다. 이번 사진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하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주는 줄 몰랐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하석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이 카페를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다. 그동안 동수의 그림자에 가려보지 못했던 빛이었다. 무서워요. 민정이 솔직하게 말했다. 당연해요. 새로운 시작은 항상 무서운 법이죠.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 이 카페를 찾는 손님들도 있잖아요. 하석이 위로하듯 말했다. 민정은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다. 그동안 동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늘 혼자였는데 이제는 진짜 혼자가 되어도 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감사해요.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당신 안에 있던 용기를 찾으셨을 뿐이에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그동안 두려움에 가려져 있던 용기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었다. 오늘부터 새로운 민정으로 살아볼게요. 기대할게요. 진짜 민정 씨를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민정은 웃었다. 이번 웃음은 정말로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62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늦은 것 같기도 했지만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었다. 하석은 카메라를 들고 또 한 번 셔터를 눌렀다. 이 순간을 기록해두고 싶어요. 당신이 진짜 자유로워진 순간을. 민정은 더 이상 사진 찍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기록되는 것이 감사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카페 밖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다니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민정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빗속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는 한 사람. 40대 중반의 나이에 민정은 비로소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